대구시장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비교 점검하는 시간, 후보들의 대구 경제 살리기 공약을 알아봅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포항의 버스 기사들도 하루 20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는 무리한 근로조건 탓에 상습적인 졸음운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안동에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지만 10년 이상 된 중고 놀이기구로 채워져 있고 안전점검도 허술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는 만큼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5월의 마지막 주이긴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이미 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28.5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동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 기온이 26.4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6에서 7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는 데다가 강한 햇빛이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김천과 같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지역이 많은 만큼 몸이 놀라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나타났던 옅은 황사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경북 일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옅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5명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경제 살리기 공약을 점검해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대기업 유치와 중견 강소기업 육성, 도청 이전터를 창조경제타운으로 조성해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500만 평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용지도 확보됐고 시장이 대통령 도움 받으면서 서울로 해외로 뛰면은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유치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도청 이전터에 조성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세워서 여기서 전시 컨벤션 센터의 앞으로 메카로 키워나갈 작정이고 이것이 앞으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그러나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 정의당 이원준 후보 등 진보정당 후보들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골목상권 보호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구시의 사회적 경제권을 신설해서 분산되어 있는 협동조합 지원을 하나로 모아서 골목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동안 큰 공단이나 대규모 시티 폴리스 만들던 이러한 예산을 이제 중소영세기업에 지원하고 골목 상권이나 또 재래시장, 또 자영업자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대구 경제 전체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무소속 이정숙 후보는 높은 시민의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대구 경제 해법이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 제 공약에 우선 대구 가꾸기부터 리모델링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민의식, 시민자질을 선진 시민자질을 올려놓는 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검증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6.4 지방선거의 대구와 경북 지역 유권자가 422만여 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대구 지역 유권자는 201만 2천여 명으로 최종 확정됐는데 5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8만 3천여 명이 늘었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3만 3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여성이 50.9%로 남성보다 많고 연령대는 40대가 22.3%로 가장 많았는데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48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에 최종 확정된 유권자는 221만 1천여 명으로 여성이 50.3%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2%로 가장 많았는데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41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오는 7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으로도 확대 실시됩니다. 7월부터 확대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6달 이상 일을 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입 가구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다가 정부 장려금 3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립을 위한 용도에만 쓸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 시기는 오는 7월부터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4년 동안 대구 교육을 이끌 교육계 수장 자리를 놓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학부모 단체를 대표하는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동기 후보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4년 동안의 교육감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 교육을 꽃피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교육이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크게 전환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정만진 후보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교육단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리고 공교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구는 학생 폭력, 자살, 인성교육 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대구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학력 향상, 인성교육의 성과를 내겠습니다. 송인정 후보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편가르기가 대구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런 교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 학부모 대표로서 숨쉬는 교육,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 대구시 교육감 선거는 재선에 나선 현역 교육감에 맞서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강조한 2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어제 정만진 대구시 교육감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만진 후보는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와 방학 중 월급 미지급 해결, 단체 교섭의 조속한 체결 등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극 검토해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에 학교 주변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와 문방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18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과자류 3건이 튀김 기름의 변질을 위한 산가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지난 3월 1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송파 버스 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연속 근무로 인한 졸음 운전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포항 버스 기사들도 하루 20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아서 상습적인 졸음 운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버스 충돌 사고. 버스 기사가 18시간이나 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졸음운전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포항의 시내버스도 이 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하루 꼬박 18시간 운전대를 잡는 버스 기사들이 쉬는 시간은 고작 2-3시간. 이 시간 안에 식사와 가스 충전, 버스 점검에 화장실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저희들이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 포항시내 시내버스를 노동자에게는 건강이 문제가 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매일같이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다 보니 승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리고 대형 사고만 나지 않으면 다행인 현실입니다. 새벽에 5시 정도 돼가 출근을 해서 종일 저녁 밤 12시까지 하니까 너무 피로해가지고 낮에 한 2시부터 한 4시 정도 되면 잠도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포항시의 버스 한 대당 운전자는 2명으로 근무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격일제로 운영되다 보니 여유 인력이 빠듯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휴가를 내기라도 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에 내몰리는 겁니다. 포항시는 해마다 100억 원의 운행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으면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운행 관리는 버스 회사에 넘기고 검토하겠다고만 합니다. 현재 한 달 13일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1일 2교대 근무를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버스 기사들의 근무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교회 비품을 판 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교회 46살 A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교회 비품 매매 대금을 개인의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교회에 돈을 갚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빚 때문에 다른 교회로 경매에 넘어가자 교회 부품인 음향 설비와 보일러, 식당 시설 등을 별도로 판 뒤 9천만 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공장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1,538건으로 이 가운데 공장 화재는 188건, 12.2%를 차지했는데 이는 공장 화재 비율이 6.1%인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효율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하고 산업단지별 화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5달 동안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안동의 경북 북부권 유일의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년 이상 된 중고 놀이기구로 채워져 있는 데다 안전점검도 놀이공원 협회 측에 맡겨져 있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3주 전 개장한 한 놀이공원. 놀이기구 6종을 갖춘 소규모 유원시설이지만 이마저도 경북 북부권엔 유일해 주말마다 1,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인근 시군에서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된 놀이기구의 80%가 제작된 지 13년 이상 됐고 취약전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뉴욕시티의 경우 18년을 훌쩍 넘기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놀이동산에서 범벅카를 제외한 나머지 놀이기구는 강원도 강릉에 모 놀이동산이 폐업하면서 중고로 싸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하는 놀이기구인데 10년, 20년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뭐 겁나서 애들 키우겠어요? 업체는 영업 전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부품들에 대해서는 새로이 다 교체를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정작 안전성 검사는 지자체나 제3의 기구가 아닌
놀이시설 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유원시설협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점검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내구 연한 등 시설 기준이 딱히 없어 제도상 구멍이 상존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110여 건의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해 그중 80% 이상이 인명피해로 직결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달 대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줄어든 반면 국내선 이용객은 많이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모두 14,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국제선 여객은 441만 명으로 4월 이용객 수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공항의 국내선 이용객 수는 저비용항공사의 제주 노선 신규 취항에 힘입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어난 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대학교 3D 융합기술지원센터가 3D 프린팅 기술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경북대학교 3D 융합기술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지역의 3D 프린터 제조기업인 애니웍스와 손을 잡고 3D 프린터 개발, 활용 실습 교육 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센터는 또 3D 소프트웨어 분야 미국 기업인 오토데스크로부터 강사를 파견받아 3D 프린터 활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3D 소프트웨어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계명대학교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4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 분야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는 전국에서 신청된 37개 과제 가운데 7개가 최종 선정됐는데 계명대는 비만 매개 질환 연구센터 사업을 신청해 국비 69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명대는 국비와 정부의 출연금 등 139억 원을 투입해 비만 매개 질환의 혁신적인 진단 바이오칩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앞산 순환도로의 중앙분리대 방호벽에 도색을 새로 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중앙분리대와 방호벽에 빗금 표시 등 재도색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주이긴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이미 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28.5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 33도, 안동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 기온이 26.4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6에서 7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는 데다가 낮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렇게 김천과 같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지역이 있어 몸이 놀라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 지역과 남부지방 끝자락을 중심으로 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또 옅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도, 영천과 청도는 10도로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10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32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의성과 청송은 현재 기온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기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로 웃도는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긴 하겠지만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